이번 시간은 육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육친이라는 것은 십신의 다른 표현인데요. 10개의 십관을 인간사에 적용할 때 가족관계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육친이라고 구분하긴 하였는데요. 육친과 십신은 동일한 것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뒤에 신자가 붙었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어떤 사건 사고들을 주로 얘기할 때 신이라고 붙이고요. 친은 이제 사람을 얘기할 때 친을 붙입니다. 적용표는 다음과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애우시거나 아니면 돌려보는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을 길러주시면 좋습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간이라고 하는 나를 생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생한다라는 것은 나를 낳아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인 그러면 생모를 의미하고요. 여기 외손녀라고 되어 있죠. 이 정인이 왜 외손녀인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보면, 자, 애손녀는 왜 외손녀가 정인이 되냐면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나를 정화라고 했을 때, 정화를 극하는 것을 자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의 자녀는 극을 하는 것이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극을 할 때 나하고 음양이 같으면 아들이 되고요. 나하고 음양이 다르면 딸이 됩니다. 자, 보시면 상극하는 구조, 딸은 음양이 다르고 상극하는 구조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정화라고 했을 때, 이 정화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극하는데 음양이 다른 것은 뭔가요? 임수가 되겠죠. 임수가 되고, 그러면 이제 딸은 임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딸이 낳은 딸, 그러면 외손녀가 되겠죠. 딸인 임수가 상생하는, 그리고 음양이 같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것을 외손녀라고 하는데요. 이 외손녀가 임수 기준으로 봤을 때 식신, 즉 갑, 그럼 이 갑은 다르게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되죠? 상생하는 구조. 그래서 뭐예요? 정인이 되겠죠. 그래서 외손녀는 정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모는 왜 이모냐면 엄마의 비견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인의 비견이 뭐예요? 나를 생하는 오행에 음양이 같은 것, 그러니까 이모도 정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편인은 편모라고 하는데요. 편모라는 것은 나를 낳아주지 않았지만 길러준 사람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계모 뭔지 아시죠? 어머님이 안 계셔가지고 새롭게 아버지와 결혼한 분, 이 계모라고 하고요. 유모는 나를 키워준 어머니, 서모는 아버지가 배우자가 있는데 또다시 첩을 들였을 경우 서모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편인, 그럽니다. 그래서 나를 생해주는데 음양이 같아서 생이 간혈적으로만 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부도 편인에 해당되는데요. 조부가 왜 편인에 해당되냐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내가 있어요. 나를 정화라고 했을 때요. 아버지는 내가 극하는 상대가 아버지거든요. 음양이 같아야 되겠죠. 왜냐면 나하고 성별이 같으니까요. 그럼 내가 상극하는 아버지, 그러면 내가 정화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신금이 되겠죠. 이 신금이 또 아버지를 보려면 뭐예요? 아버지가 이제 상극하고 음양이 같으면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극하는 것은 아버지, 아버지가 극하는 것은 할아버지 그랬거든요. 그러면 신금이 극하는 것을 을목이라고 했을 경우에 을목은 나한테 뭐예요? 이렇게 편인이 되겠죠. 그래서 편인은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외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숙은 보시면 나를 기준으로요. 나를 생해주는 것을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죠. 어머니를 보시면 뭐예요? 나를 생하는 오행이고 음양이 다른 것, 그것을 나의 어머니 했을 때 갑, 정화를 생하는 것은 갑목이죠. 근데 어머니는 외숙은 외삼촌을 얘기를 하는데요. 어머니의 형제인데 남자 형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정인하고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달라야겠죠. 그러면 외삼촌은 을목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한테 을목은 편인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숙이라고 하는 외삼촌도 편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친구, 형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서는 뭐예요? 남자 입장에서 내 처의 동생이나 언니, 그러니까 뭐예요? 처제의 남편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처제도 역시 재성이 처를 얘기를 하는데요. 재성의 처의 형제니까 음양이 같고 오행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극하는 사람, 그러면 나하고 동일한 일간이어야 된다고 해서 비견이라고 하는 것도 나하고 동일한 일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겁재는 친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얘기를 하고요. 동일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딸의 시부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딸의 시부모 한번 돌려볼까요? 자, 보시면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나를 만약에 정화라고 한다면 딸은 뭐가 돼요? 나를 극하는 것 중에서 음양이 다른 것. 그랬으니까 임수가 딸이 되는 거고요. 그 임수를 극하는데 음양이 다른 것. 즉, 이 임수 입장에서의 정관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관은 기토죠. 이것을 나한테는 사위라고 하고 육친으로는 식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기준으로 사위는 식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사위의 어머니는 뭐예요? 안사돈이죠. 안사돈은 뭐라고 불러요? 네. 사위 입장에서는 기토를 생하는 병화, 즉 정인. 나한테는 뭐예요? 겁재. 병화는 겁재죠. 딸 입장에서는 뭐예요? 편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딸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뭐예요? 편재는 아버지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쭉 돌아가는 게. 자, 이런 식으로 돌리면, 자, 딸의 시부모, 특히 시어머니를 겁재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자, 식신은 뭐예요? 장모를 식신이라고 하는데요. 자, 왜 장모를 식신이라고 하냐면, 이제 이거 그림 안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정제를 생하는, 정제의 정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화 기준으로 봤을 때 정제는 경금, 경금 입장에서 정인은 뭐예요? 기토. 네, 그렇죠. 기토가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식신. 이렇게 돼서 장모를 식신이라고 하고요. 이 사위는 아까 딸의 시어머니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딸의 남편 사위. 중조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그걸 하면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아버지를 편재라고 하는데 내가 극하는 것, 즉 정화 입장에서 보자면 편재는 신금이 되고요. 신금 입장에서 또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것은 편인이 되죠. 이것을 나한테는 할아버지라고 한다면, 자, 할아버지 입장에서 또 아버지를 얘기를 하면 뭐예요? 을목 입장에서 극할 수 있는 거 기토죠. 기토면 뭐예요? 나한테는 식신. 그래서 즉 중조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외숙모는 아까 외숙할 때 편인이 외숙이라고 했죠. 그럼 외숙모는 뭐예요? 자동으로 식신이 되겠죠. 이해 안 되세요? 상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식신이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외숙모. 자, 손자는 뭐예요? 나를 극하는 것에 또 극하는 것. 즉, 내 아들이 낳은 아들이 손자가 되는 거니까요. 나를 기준으로 나를 극하는 것은 편관. 편관을 기준으로 편관을 또 극하는 것은 뭐예요? 식신. 이렇게 육친이 돌아가는 것을 잘 유념을 해 두셔야지 나중에 이제 사주를 풀이할 때 좀 더 이 상황을 리얼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올해 뭐 누가 다쳤어요, 또는 올해 누가 어떻게 나한테 도움을 줬어요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육친이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지만 좀 더 빨리 통변을 할 수 있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친이 돌아가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상관은 뭐냐면 나의 기운이 빠져나가는데 음양이 다른 것이 상관이죠. 그럼 조모는 할머니를 뜻하죠. 자, 그러면 할아버지가 편인이니까 편인의 정제는 뭐예요? 할머니. 여기서 외숙모도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고요. 자, 손녀는 뭐예요? 아까 손녀 설명을 했죠. 나를 극하는 것에 딸이 낳은 딸. 그러면 딸은 정관이 딸이 되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임수. 임수 입장에서 임수가 생하는 것. 잘못했네요. 손녀는 아들이 낳은 딸이 되죠. 죄송합니다. 아들이 낳은 딸. 그럼 나를 극하는 것은
평관, 정화 입장에서는 개수죠. 개수를 극하는데 음향이 달라요. 상관이죠. 그래서 손녀가 상관이 된다는 거고요. 조카도 상관이 되죠. 근데 이 조카가 어떤 조카예요? 외조카인 경우가 맞겠죠. 왜? 자, 보시면 이 비견이 낳은 자식 아들, 그렇죠? 네, 외조카. 정관은 딸 그랬고요. 진료는 뭐예요? 조카 딸을 진료라고 하죠. 네, 이건 이제 나의 딸이기도 하지만 이건 조카 딸, 이거는 외조카. 누나나 여동생의 아들, 이것은 이제 조카 딸, 나의 남자 형제가 낳은 딸,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매부, 왜 매부예요? 이것도 매부요, 이것도 매부 그랬죠? 원래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평관 또는 정관 이것들이 다 매부로 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매부, 매형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이것은 여기보다는 아래쪽이 조금 더 매부죠. 왜냐하면 나하고 음양이 다른, 그러면 겁제죠. 그러면 나의 형제죠. 음양이 다른 형제, 겁제의 정관은 나한테 평관이 되기 때문에 매형을 또는 자형을 이렇게 평관이라고 부릅니다. 매부라고 부릅니다. 평관이라고 부르고요. 정제라고 하는 것은 고모, 처제 이렇게 정제를 볼 수 있고요. 왜 고모가 정제예요? 아빠가 편제니까 아버지의 여자 형제를 고모라고 하는 거겠죠. 아버지, 백부, 처남, 첩 이렇게 해서 편제를 둡니다. 남자 기준으로 육친을 이렇게 돌리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여자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정인은 어머니 동일합니다. 남녀 모두. 자, 정인이 사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사위일까요? 자, 여자는 낳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를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일간 기준으로 그 기운을 빼가는 것을 이 자녀라고 해요. 식신상관이 자녀인데요. 나하고 음양이 같이 태어난 것을 식신이라고 하니까 식신의 정관은 뭐예요? 네, 정인입니다. 그래서 사위라고 하는 거고요. 손자라고 했죠. 이 손자는 내 아들이 낳은 아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내 아들은 뭐예요? 상관. 그죠? 상관을 잡는 이 평관은 뭐예요? 상관 입장에서 평관은 정인. 그래서 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 오행도표를 그려서 처음에 이렇게 공부했던 오행도표를 그려서 이 상관관계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면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편의는 뭐예요? 편모, 조부, 손녀 다 동일하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고요. 비견, 겁제도 비슷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여자 입장에서는 시부모, 동서간 이게 포함이 되겠고요. 시고모도 포함이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식신은 딸, 그리고 중조부 중조부는 동일하게 가고요. 상관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딸의 시부모 똑같네요. 시누이 남편, 조모 이렇게 되어 있네요. 딸의 시부모, 여기는 겁제인데 여기는 상관이 딸의 시누이 남편, 딸의 시부모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시아버지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 비견이 여기서 비견이 이제 시아버지를 비견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자 돌려볼게요. 정관에 그러니까 나한테 정관이 남편이죠. 그죠? 그럼 남편이 극하는 거 뭐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정화가 일간이라고 했을 때 나의 정화의 남편은 정관, 임수죠. 임수가 극하는데 음양이 같은 것이 뭐예요? 평화, 맞죠? 수가 화를 극하니까 임수가 병화를 극했다. 그래서 병화가 뭐예요? 나한테는 겁제. 그랬으니까 여기서 겁제가 시아버지를 뜻하는 거고요. 근데 이 비견 자리에도 시부가 들어가는데 이게 아니네. 비견이 맞네요. 비견이 맞나? 잠깐만요. 임수. 자, 아무튼 이렇게 겁제를 시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겁제를 시아버지라고 하고 시고모를 이제 비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서간을 비견이라고 부르고 나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식신을 이제 딸, 중조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상관을 딸의 시부모, 시누이 남편, 조모 이렇게 보고요. 정관을 남편, 시동생, 여동생의 남편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편관을 남편, 애인, 시동생, 누이 그러는데 이 정관, 편관 이렇게 다 남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또는 여기서 식신상관을 시부모, 아니 시누이 남편 뭐 이런 같이 공유를 하잖아요. 형제 자매 친구 시고 뭐 시부 이거 이제 공유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없을 때는 그것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굳이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겁재가 시부모인데 시아버지인데 겁재가 시아버지인데 겁재가 없다. 그러면 비견이라도 있으면 비견을 시아버지로 이제 놓고 보는 거고요. 운에서 비견이 왔을 때도 시아버지 관련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거나 그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육친이 굳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 안 하고도 이렇게 없으면 비슷한 오행을 가지고도 같은 오행을 가지고도 그냥 음양이 달라도 그 해당 육친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제 같은 경우 고모 그리고 편제를 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했는데요. 정제가 때로는 아버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시어머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견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조견표를 다 그냥 외우셔도 상관이 없고요. 돌려보는 습관을 길러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추천을 드리기로는 돌려보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써보세요. 글로 써보시면 이제 내가 좀 더 이해가 빨리 되는 거고요. 돌려보시면 이제 무슨 사건 때문에 왔겠구나 하고 이렇게 유추가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육친이 잘 돌아가야 사주를 기가 막히게 본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주를 써놓고 일간 기준으로 이 글자는 뭐다. 어떤 육친이다. 이것을 다 써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육친에 해당되는 배속되는 그 사람 인연이 어떻게 해당되었는가를 빨리 돌리는 것도 고수가 되는 지름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비견에 대한 설명을 또 다시 드릴 건데요. 비견은 견줄비에 어깨견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남자 기준으로는 형제, 자매, 동서, 아들의 애인, 친구, 동료, 처의 애인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처의 애인 아주 나쁜 의미겠죠. 여자 기준으로는 형제, 자매, 동서, 시아버지의 형제, 남편의 애인 그것도 흉한 의미죠. 그래서 비견이 왜 형제, 자매, 친구, 동료 등으로 표현이 됐냐면 일간과 동일한 오행이고 음양이 같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흉한 의미가 아닌 좋은 의미로 주로 사용이 잘 되는데요. 나랑 똑같거나 비슷한 존재들을 주변에서 찾아보시면 이게 비견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왜 아들이 애인이 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사주에서 편관이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아들이 극하는 존재,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편제가 되겠죠. 내가. 그러면 이 편제는 뭐예요? 애인이니까 아들의 처 또는 애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관을 극하는 존재의 비견인데 음양이 같기 때문에 비견은 아들이 애인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는 시아버지의 형제가 비견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여자 입장에서는 정관이 남편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정관은 일간과 음양이 다르게 극하는 것이라서 유정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정관의 겁재를 극하면 시아버지라고 하지만 비견을 극하면 겁재의 형제자매인 비견을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비견 겁재 구분 없이 시아버지나 며느리로 풀이하기도 하는데 융통성을 부렸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확장된 사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사주에서 비겁이 없으면 비견도 며느리가 될 수 있고요. 시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흉한 의미가 있을 때는 여자에게는 정관을 탐하는 경쟁자라는 의미가 있고 남자에게는 정제를 탐하는 경쟁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애인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비견 또는 겁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겁재인데요. 겁재는 비견과 비슷한 겁니다.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른 것을 겁재라고 하죠. 친구, 형제, 자매, 경쟁자, 배우자의 애인, 동서, 처제의 남편, 며느리 뭐 이런 것을 포함하고요. 여자는 친구, 형제, 자매, 경쟁자, 배우자의 애인, 동서, 시아버지 등을 상징을 합니다. 겁재가 왜 형제, 자매나 친구, 경쟁자로 표현이 되는지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설명을 다시 하자면 일간과 음양이 다를 뿐 오행이 같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뺏어가는 존재가 경쟁자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경쟁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 중에서 성이 다른, 성별이 다른
이 형제를 겁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배우자의 애인이 되냐면 나 입장에서 극하는 상대가 배우자가 되겠죠. 근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뭐예요? 나의 경쟁자한테 내 배우자가 경쟁자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겁제가 배우자의 애인이 되는 거고,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나를 극하는 것이 정관, 남편인데요. 그 정관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애인이라고 동일하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서라고도 하고요. 며느리나 시아버지로 작용하게 되는지는 이제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요. 남자에게 정제는 배우자가 되고요. 하지만 겁제는 재성을 빼앗아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의 배우자를 겁탈한다, 뺏어간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해석할 때는 처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나쁜 의미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근데 겁제에는 나쁜 의미가 더 많이 작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해석하기보다는 나쁘게 해석해서 경쟁자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되는 거고요. 여자의 경우 정관이 남편인데, 정관에서 입장에서 보자면 비견이나 겁제나 다 똑같은 여자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애인이 되는 것이 겁제이고요. 시아버지고 며느리가 되는지는 남편에게 자녀는 편관이 되고요. 남자에게 자녀는 편관이 되고요. 편관이 극하는 것은 일간과 비견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나에게 남편인 사람은 정관, 그리고 정관은 나와 음양이 다르게 합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겁제는 일간인 나와 음양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겁제 입장에서 보자면 일간의 정관은 편관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인 남편 입장에서는 일간 겁제는 편제로 보이게 되니까 이게 애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버지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시아버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친은 아까 쭉 위에 설명했던 대로 하는 것이고요. 다음 설명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책이 있으시면 책을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식신에게는 남자는 장모, 사위, 증조부, 손자가 되고요. 여자는 딸, 증조부, 딸의 시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이거는 굳이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조견표가 있기 때문에 조견표에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견표 할 때 설명을 다 드렸죠. 정제도 그렇고. 공부는 이제 개인이 하는 거라서 이 부분 그냥 넘어가죠. 자, 이제 이 그림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죠. 일간이라고 하는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하고 똑같은 거, 비견, 음양이 다른 것, 겁제, 그리고 내가 생하는 것, 식신, 그리고 상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신은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상관은 다른 것을 얘기를 하죠. 식신, 상관이 생하는 것을 정제, 편제, 그리고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내가 극할 수 있는 것, 정제, 편제이고요. 정제, 편제가 생하는 것, 정관, 편관이고, 정관, 편관은 나를 극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정관, 편관이 생하는 것은 정인, 편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인, 편인이 생하는 것은 일간이 되는 거죠. 근데 정인, 편인이 극하는 것은 식신, 상관, 식신, 상관이 극하는 것은 정관, 편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돌려보시면 위에 육친 성향 중에서 하나씩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간은 나다, 비견은 형제다, 겁제도 형제다, 그리고 식신은 여자 입장에서는 자녀다, 그리고 재성은 남자 입장에서는 배우자이고 애인이다. 그리고 남녀 공히 아버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정관, 편관은 남자 입장에서는 자녀다,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자 애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정인, 편인은 뭐예요? 어머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남녀 공히.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이제 돌려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육친들이 다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뭐로 해볼까요? 그래요. 할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할아버지. 나의 할아버지는 뭐예요? 인성을 자, 봐요. 나의 할아버지 뭐예요?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죠. 그러면 아버지의 아버지. 됐죠? 정인편인이 할아버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죠? 자, 그러면 시어머니 뭐예요? 자, 나를 극하는 남편의, 그죠? 나를 극하는 정관의 뭐예요? 생하는 존재. 정인이죠. 이렇게 생하는 존재. 정제, 편제. 이렇게 나오니까 시어머니가 뭐예요? 정제, 편제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르게 이제 쭉 돌려볼 거예요. 이러면 사돈의 8종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장모님 어디에요? 장모님? 장모는 누구예요? 처의
어머니. 그러면 처는 뭐예요? 정제편제가 처라고 한다면 남자 입장에서 정제편제를 생하는 것이 상모가 되겠죠. 식신상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장인어른은 누구 어디예요? 식신상관을 국하는 것이 장인어른이죠.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요. 정제편제가 내 배우자니까 정제편제의 아버지 뭐예요? 정인편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돌려보면 나의 육친들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쉽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그 글자로 외우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여기 쭉 있는 표를 외우시면 되고요. 나는 그래도 이게 누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쭉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육친을 외울 수 있는 또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잘 외우시고요. 다음 시간은 육신으로 가겠습니다. 이 육신, 육친, 십신 다 이거 왜 구분했어요? 그러면 일단 구분을 해두는 이유가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겠거니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육신, 육친, 십신 이것들이 세분하게 구분되는 습관들이 있어야 나중에 좀 더 사주를 풀이할 때 쉽게 풀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구분을 했는데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육신이나 육친이나 십신이나 뭐 다 똑같은 말이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계속 반복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육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